베트남에 신랑이 이제 약식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결혼해서 신부가 문제 있는, 그러니까 신부가 문제가 있어서 파혼하게 될 경우가 많이 있나요? 많이 있다기보다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10%, 15% 정도는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결혼 진행 예, 중에 결혼 파혼하는. 진행 도중에 파혼하는 경우 있는 게 이제 첫 번째 어떤 종류가 많냐? 꼭 신랑, 이거는 지금 이제 신부에 대한 기책입니다. 신부가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대부분 보는 이제 자, 첫째, 제일 심한 게 이제 여자가 애인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겠죠. 애인이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결혼한 이후에 남자를 사귄 거죠. 그런 경우. 그는 이제 대부분 이제 신랑들이 그거는 금방 눈치채야 돼요. 왜냐면은 신부가 영상통화도 적게 할 거고 뻔하니 예? 그런 상황이 오죠. 그리고 남편한테 이제 문자도 분명히 등한시 될 거고 어떤 그런 부분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신랑분이 반드시 캐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아까 경제적인 문제. 신부가 너무 과도한 용돈을 요구한다든지, 뭐 아이폰 사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하면은 용돈 없어요, 용돈 떨어졌어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진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어떤 신부가 그 신랑 용돈을 좀 부모님한테 주다 보니까 본인이 용돈이 부족한다. 그거는 신랑분들이 대부분 알아요. 왜냐면 미차 때도 가보고 이제 이래 하잖아요. 아는데 신부들이 참 가끔 가다 착각하는 신부들이 있어요. 무슨 착각이냐면 자 신랑이 용돈을 준다. 이 용돈을 어디다 쓰라고 주겠습니까? 첫째. 학교 다닐 때 차비 쓰고 서류 때문에 고향 왔다 갔다 할 때 교통비 쓰고 그러고 나서 혹시나 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 먹고 그 다음에 본인이 필수품 같은 거 생필품에서 샀을 수도 있는 이런 용도예요. 제일 주 많이 쓰이는 게 교통비입니다. 학교 다니는 교통비 또는 서류 때문에 고향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그 교통비. 근데 가끔 가다 신부들이 이번 달에 교통비가 300만 동 나갔어요. 왜? 뭐 서류가 잘못되다 보니까 자기 서류가 잘못되다 보니까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사실 한 번 나갔다 오고 하면은 고향 한 번 갔다 오면 기본적으로 차비면 한 50만 동 날아가잖아요. 근데 매일 일주일에 3번씩 학교도 다녀야 되고 그러면 다른 신부들도 똑같이 용돈에서 교통비를 쓰잖아요. 신부들 중에 진짜 아끼는 신부들요 오토바이 그락도 안 타고 다녀요. 시내버스. 5천 동짜리. 그래서 2, 30분 하면 가는데 시내버스를 타면은 몇 번 갈아타고 가야 되잖아요. 몇 번 갈아타 보니까 막 1시간 전에 출발하고 그렇게 가요. 근데 그 신부들이 그럼 그 돈을 아껴서 뭐 하느냐? 신랑 들어오니까 신랑 옷 사놓고 이래요. 신랑분들 그 사장님 우리 와이프가 이번에 옷을 위에 뭐 3개나 사놨어요. 뭐 막 청바지도 사놓고 어제 한 분도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신랑이 놀러 왔어요 어제. 놀러 왔는데 신부가 지난 5일날 용돈을 보냈는데 저희들은 이제 ATM 기계 찾아 쓰잖아요. 찾아 쓰면은 신랑 통장에서 찾았기 때문에 문자가 탁탁 오잖아요. 근데 5일날 보냈는데 아직도 안 찾고 있더래요. 그 신랑이 뭐 용돈 안 찾아요 하니까 아직 돈 있어요. 극하면서 청바지에 티에 옷을 4벌을 사놨더랍니다. 근데 그 중에 3벌은 작아서 못 입어. 어? 잠바 1개 정도 사놨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말해요 신랑분이. 알뜰하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분들 이 신랑분들한테 얼마나 신랑분들이 너무 이뻐 죽겠대요. 근데 이 신부들은 신랑한테 돈 이야기 일체 안 하잖아요. 자기가 전략에 쓰고 그리고 신랑 도로 선물 사고. 근데 어떤 신부들은 용돈 가고 교통비 많이 나간다고 투정 부리고 교통비 하라고서 원래 준 돈인데
응?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 돈 원래 그렇게 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거 쓰라고 주는 거예요. 하니까 아니요. 나 결혼한다고 회사도 못 다녔어요. 그러면 결혼한다고 회사 못 다니면 회사 다니지 왜 결혼했어요? 하고 내가 한번 반문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질문인데 같은 뭐 비슷한 건데 합방 궁합이 안 맞는다면 다른 업체에서는 재충이 어렵다 그랬대요. 제로원에서 어떻게 하시나요? 합방 후 궁합이 안 맞는다고요? 궁합이 안 맞는다. 아직 저희들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19년 동안 합방하고 나서 서로 속궁합이 안 맞는다. 그거는 남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신부 책임인지 본인 책임인지 조사해봐야 하잖아요. 솔직하게. 그 무릎 까지면서까지 3일 동안 시도해서 뭐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3일까지 시도해서 못한 게 아니라 3일 만에 성공한 거죠. 성공하고 그 이후에는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예. 그분들도 그 이후에 놀러 와서 신부하고 잘 지내고 신부하고 뭐 아직까지 이게 속궁합이 뭐 잘 안 돼가지고 하는 분은 있었어요. 뭐 사실 결혼 진행하는 과정에 신랑분이 이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1차 때, 2차 때까지 자기는 아직까지 사실 젤리를 쓰고 있다. 응? 그런 분은 있어요. 근데 속궁합이 안 맞으니까 나 결혼 깨야 되겠습니다. 이런 분은 저희는 없었어요. 근데 제가 주위에 결혼정보업체에서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은 있어요. 속궁합이 안 맞아갖고 신랑 결혼 안 할락 한다면서. 그러면요, 주위에 그 에이전시나 그분들요, 그 사람 정신 이상자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기책으로 보는 거잖아요, 이 사람. 본인 기책인지 신부 기책인지 그건 조사해 봐야죠. 병원에 두 사람 다 데리고 가봐야 되는 거죠. 그걸 기책이라 하면 말이 안 되는 사람이죠. 또 뭐 다른 기책 사유가 있었나요? 신부 성격이라든가.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어떤 경제적인 문제, 너무나 과도한 용돈을 요구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신부 성격적으로 모가 난 신부들 있잖아요. 남편이 어떤 말을 하는 것도 자기가 탁탁 쏘듯이 말하는, 그러고 자기가 주장하는 거 무조건 관철시키려고 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해야 되고 이런 신부들. 그러니까 남편한테 자상한 게 없는 거죠. 분명히 보면은 남편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신랑하고 이거는 문자를 주고받아도 수시로 다투는 거예요. 며칠에 한 번씩 다투어. 응? 근데 분명히 보면 저 신부는 저 신랑을 좋아해요. 근데 신랑도 신부를 좋아하죠, 당연히. 근데 둘이 다툼이 너무 심한 거는. 그러니까 옆에서 부모님들이 아들 다투면은 기분이 안 좋은 거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봤을 때, 둘이 무슨 너무 좀 다투는 것 같다, 이런 말을 저한테 전화 온 적이 있어요. 그런 분들. 저는 다툼이 심한데, 왜 누구 때문인가를 한번 이렇게 양쪽 문자를 갖다 놓고, 문자를 좀 딱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신랑 말 들어보고, 신부도 말 들어봐요. 그러면은 대부분이 뭐 어떻게 하냐면, 신랑은 신부 잘못이라고 하고, 신부는 또 신랑 잘못이라고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문자를 둘이 주고받은 걸 쭉 보면은 답이 나와요. 근데 신랑이 화를 내고 삐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 신부가 어떤 문자를 보냈기 때문에 삐지느냐. 그러면 이 신부는 자기가 그렇게 그 문자를 보낸 그 부분은 이야기 안 해요. 신랑이 삐진 것만 이야기 하잖아요. 이 신랑분은 본인이 삐진 거는 또 이야기 안 하고 신부가 이렇게 이런 말만 자꾸 한다 이렇게 하는 것들, 서로 상대방 말만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은 둘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결혼해서 한국 와 살면은 와이프가 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만날 싸우는 머리 골치 아픈 사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뭐가 나거나
좀 그런 분들하고는 안 맞다 하는 거죠. 근데 신랑분이 아주 또 손해 뿌리면 또 그나마 괜찮아요. 성격이 완전 대조적으로 반대로 가버리면 괜찮아요. 그럼 지어서 하는 건데 신랑이. 그렇죠. 근데 아주 조용하게 성격이 그런 분들은 지어 산다 생각 안 하잖아요. 본인도 주관이 뚜렷하고 막 익하다 보면 둘이서 익하다 보니까 틱틱틱 싸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혼을 하는데 서로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한다. 성격이 안 맞은 사람, 맞는 사람끼리는 더 못 산다. 성격이 똑같으면 절대 안 돼요. 성격은 반대로 가야 돼. 한 사람이 좀 급하면 한 사람이 좀 느긋하고 이렇게 가줘야만이 되고. 제가 이제 왜 신부들 우리 건강검진을 하면은 산부인과 검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혈액검사 쭉 하는데 피혈액형이 나와요. 그러면 신랑들도 혈액형 제가 여쭤보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A형, 뭐 B형이다 신랑분이, 신부가 O형, 이렇게 O형이 두 사람 중에 O형이 한 사람 정도 있는 게 좋다는 거죠. O형이 한 만큼 뒤끝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 다 A형, B형 이렇게 되면 또 부딪히는 수도 있겠죠. 뭐 A형, AB형 이래도 그렇고. 그러니까 남자가 O형이든 여자가 O형이든 O형이 한 사람 섞이면은, 그런 부부들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은 오순도순 진짜 잘 지내요. 신부가 조금 성격이 좀 그런 분들은 신랑이 그나마 이해하고 넘어가 주고, 서로 이렇게 성격 부분은 가장 서로 반대성이 좋다는 거예요.